네, 33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휴일이니 한 걸 빼면은 한 달도 안 남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5월에는 또 장기 이 황금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양강구도 얘기고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앙일보 오늘 아침자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38.4%, 안철수 전 대표가 34.9%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오차범위 내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YTN의 또 서울신문과 합동으로 한 건데 여기 결과도 의미가 있어요. 자, 보시면 38.2 대 33.2.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김종인 전 대표까지 쭉 보신 대로인데, 자, 오차범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접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예요.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있을 때의 그 지지율을 거의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다 흡수를 해갔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신 두 개의 조사 결과는 최근 며칠 전까지 양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인위적인 어떤 가상 대결을 시켜가지고 무슨 송영길 의원 얘기대로 하면 그 과자 봉지에 질소를 넣어가지고 섞인 거다 이랬는데 저건 이제 다자구도로 조사된 건데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 위협받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이거를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대선이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그 반기문 하차 이후에 2월 1일 날 하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의 두 달여 동안 있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세론이 거의 흔들리지 않고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 와서 이제 이 정말 또 재밌는 그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라는 것에 대한 논쟁, 논란은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좀 더 실질적인 그 여론조사를 저희가 또 중앙일보에 나온 걸 말씀을 드릴게요. 3자 대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 후보는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먼저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대결하는 경우를 상정했더니 41.9 대 40.8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봤더니 지금 이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45%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렇게 이제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사실은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보수표라는 것은 보수 후보를 지지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수는 문재인 후보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컨벤션 효과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보수표가 이동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표, 그다음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출마한다고 여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으로 갔던 이런 표들이 바로 안철수 후보한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외연 확장을 과연 문재인 지금 사실 후보로 전부 통일하죠. 그렇죠. 양자가 됐건 다자가 됐건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박빙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누가 더 앞으로 외연 확장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이 앞으로 대선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면 지금 3명이 붙었을 때 대결을 했을 때 보수 후보를 한 사람을 가정하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약간 이기는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접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나왔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다고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결국은 그 골수 보수라고 하는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문재인 후보 쪽으로 일정 부분 기울었다고 보는데 그건 저는 선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대항 세력으로 대항마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대 생각을 갖고 있거나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양자 대결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지금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아주 치열한데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여론조사를 할수록요 이 양강구도에 대한 것들이 조사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우선 내일신문 조사의 논란은 앞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중앙일보와 YTN 조사의 양자 대결 상황을 보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에 보도된 양자 대결을 가상한 수치가 저렇게 나온 거죠. 네, 42.7대 50.7. 안철수 후보가 꽤 많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한번 보시죠. YTN의 서울신문 조사 어제 오후에 나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도 안철수 후보가 47, 문재인 후보가 40.8% 이렇게 나와요. 네, 그 추격당하는 문재인, 역전당하고 추격당하는 문재인 후보 입장엔 초조하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제야 좀 대선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볼맛이 좀 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유권자들은 아마 견제와 균형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외로운 독주보다는 두 사람을 붙여서 더 나은 그 경쟁,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적절한 견제 심리, 균형 심리가 발동됐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 대목은 어찌됐든 간에 각 당의 예선전을 치른 다음에 예선에 탈락한 표를 누가 흡수하느냐가 현재 그 여론조사가 재정비된 1차 관문인데, 아마도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그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후보, 떨어진 정당의 후보를 흡수하는 게 낮았던 것 같고, 다만 이재명 시장의 표는 흡수한 것 같고, 나머지 표는 안철수 후보가 흡수해서 현재 박빙의 구도나 역전된 구도가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한 가지 숨겨진 함정은 예.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는 그 인물에 대한 선호도만 물어봅니다. 정당을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국민의당의 안철수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는 네. 국민의당이 이현주 의원이 들어가서 40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10석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당 구조가 들어가면 그 차이가 좀 벌어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고, 또 적극적 투표층을 물어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걸 보면 현재의 대세론이 깨지는 건 맞는 것 같으나 이것이 안 전 대표의 추격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물어보고 또 어떻게 그 대상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변수까지도 다 물리쳐가면서 도도히 대세론을 유지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저욱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양자 대결 구도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될 것을 전제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구도를 여론조사에 담아서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이겼다면 안철수가 이긴 것이지 누가 이긴 것입니까? 문 후보 측이 양자 대결은 가상 대결이고 왜곡 조사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의뢰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자, 박지원 대표, 네. 뭐 문모닝, 문 이브닝으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그 언론 여론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언론들이 했는데 어느 특정 언론, 한 언론이 아니고 모든 언론이 지금 저런 조사를 하고 여러 언론이. 여러 예. 언론이요. 여러 언론이. 근데 민주당이 저 굉장히 전략적 실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하고 저렇게 한 언론도 아니고요. 여러 언론하고 저렇게 시비 걸고 싸워가지고 무슨 득이 될 것이냐. 이제 양자 대결이 아닌 다자 대결에서도 그냥 거의 붙어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들이 이제 주장했던 거에 그걸 잃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 진짜 대선은 오늘이 그 선거전은 시작이다. 왜냐하면 그간에는요. 모든 게 박근혜 뉴스로 시작해서 박근혜 뉴스로 끝나고, 그래서 제일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었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그 반사 이득, 박근혜 정치 파탄과 실패로 인한 그 반사 이득으로 본인이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걸 형성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탄핵과 구속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 매듭이 지어지면서 정말 이제 대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다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준비와 저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흡했던 게 나타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각 후보 캠프의 참모들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 그 신경전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네, 치열합니다, 아주.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은 그 구도를 가지고 양자 대결 그 조사를 함으로 해서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성하고 후보를 사퇴하면은 이자 대결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현실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100%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전병헌 본부장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문병호 최고위원 국민의당에서는 100%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좀 순서를 한번 하자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을 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대결이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언론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양자 대결 여론조사 말고 전에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양자 대결 할 때도. 근데 그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후보 캠프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정권 교체, 적폐 청산이 이게 캐치프레이였어요. 그런데 정권 교체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됐건 안철수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는 맞아요. 그리고 적폐 청산 자체는 이미 흘러간 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이미 커졌기 때문에 그럼 내가 됐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고 만들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단순히 어떤 여론조사를 가지고 서로 할 게 아니다고 보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까지 대세론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자. 그런 경험을 받아들이고 정책이 됐건 비전이 됐건 한번 싸워보겠다. 국민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표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양자 대결의 여론조사가 지금은 여론을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가 이렇게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늘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가능성이 없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데 저희 3당 합당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야당이었던 김영삼 그 통일민주당이 여당인 민정당하고도 통합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DJP 연대라 그래서 김대중, 김종필 연대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존경하는 사실 속으로는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외로운 독주가 오히려 두려웠다. 이제 새로운 라이벌과 경쟁자가 나타난 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좋은 약이 될 것 같다.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경쟁하기 위해서 더 나은 대선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당내의 일당답게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항상 이끌어왔던 1등 후보의 정당답게 이렇게 느긋하게 대응했더라면 국민들에게 더 보기 좋았을 텐데 너무나 발끈하는 것이 마치 1위는 따놓은 당상이었다는 것처럼 오만하게 비출 수 있음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신발끈을 다시 조이면은 반전과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